C언어 포인터 다루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C언어를 하다가 항상 이 포인터 때문에 많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강의의 목적은 이 포인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되겠습니다. 이 포인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우리 C언어에서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하는지 그거부터 보고 나서 그리고 포인터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디버거라는 걸 이용해서 그 포인터로 선언된 변수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디버거는 꼭 이제 포인터 변수 아니더라도 다른 스택 변수들 확인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참고 자료를 가보시면 이 C언어에서는 메모리를 크게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할당을 해요. 데이터, 텍스트, 힙, 스택. 이 중에서 우리가 C 언어를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빌드에서 실행할 때 그때 변수들이 선언되고 삭제되고 그런 영역은 힙, 스택 요 두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셔야 할 거는 여기 있는 힙 스택이 그 자료 구조, C 언어로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신다라고 할 때 흔히들 어, 대부분 배우시게 될 자료 구조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힙과 스택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힙하고 스택하고는 다른 용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질상 비슷할 순 있어요. 뭐 스택 같은 경우에 쌓이면서 자라나는 그리고 선입선출되는 그런 성격상 비슷한 건 있는데 다른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힙과 스택은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는 그걸 지칭하는 용어고요. 자료 구조에서의 힙과 스택은 그 데이터의 표현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정적 메모리 할당, 또 정적, 동적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정적 메모리 할당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선언하고 그러는 그 변수 우리가 편하게 자료 구조를 그냥 평소처럼 선언할 때 쓰는 그 방법이 정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자동 변수라고 하는데요. 자동으로 메모리가 해제되기 때문에 자동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렸다라고 하면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 해제해줘야 되는데 다 썼으면 해제를 해줘야 누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디스크 쓸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는 우리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지우고 그런 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메모리도 휘발성인 거 빼면은 디스크랑 똑같은 기억 공간이잖아요. 저장 공간이잖아요. 언젠간 지워야 다른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라기보다 그렇게 크게 삭제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사실은 삭제를 해줘야만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삭제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고 살던 그 변수는 누군가 삭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할당돼요. 삭제 자동으로 해주는 애는 여기에 쌓이고요. 삭제를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애는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메모리 할당 그냥 편하게 선언해서 쓰는 것. C언어에서요. C언어에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선언해서 쓰는 변수는 자동 메모리, 스택 영역에 쌓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언해서 쓰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적 메모리 할당 이거는 우리가 불편하게 삭제를 해줘야 되는
수동 삭제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수동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영역은 힙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울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랑은 다른 용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스택 포인터가 여기서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 이 포인터는 그 시어너의 포인터가 아니고요. 그냥 스택의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택의 출발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힙의 출발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 쭉쭉쭉쭉 선언해 나가고 그다음에 동적 메모리도 쭉쭉쭉 선언해 나가요. 이 둘이 만나면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스택 오버플로우가 되겠습니다. 힙 오버플로우는 왜 없을까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일단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스택 오버플로우든 힙 오버플로우든 둘 중 하나만 정의되면 그 이 둘이 충돌된 그 상황은 지칭할 수 있으니까 안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힙 같은 경우에는 할당이 실패하면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기 전에 그냥 할당 실패 상태가 반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뒤에 말록 함수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메인 함수라고 볼게요. 어찌어찌 해서 메인 함수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함수 A 호출하고요. 함수 B 호출하고 함수 C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함수 1에서 선언한 변수들은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함수 2에서 선언한 변수는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고요. 함수 3에서 선언한 변수는 여기다 차곡차곡 쌓여요. 여기서 우리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되려면 선입선출이 돼야 돼요. 이건 선입선출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함수 3에서 변수 선언 쭉쭉쭉 합니다. 근데 이 함수 안에서 이 변수에 접근을 하려면 여기서 요 스택 탑에서 여기서 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함수 내에서 변수에 접근하려면 쭉쭉쭉 변수를 쌓았다가 빼내면서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선언한 변수를 요 시점에서 읽으려면 여기서 팝을 해 나가면서 쭉쭉쭉 와야 되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메모리 어드레스 접근은 랜덤 액세스입니다. 메모리 액세스는 임의적으로 어떠한 주소를 지칭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거라서 굳이 여기 있는 걸 빼내면서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함수 3 변수 안에서만 놓고 보면 스택 구조가 아닌 거죠. 선입선출 구조가 아닌 거죠. 근데 왜 이걸 스택이라고 했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때문이에요. 함수 3에서 변수 막 선언하다가 갑자기 함수 3 끝 해버렸어요. 리턴이라고 하죠. 함수 3 끝.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죠. 함수 3 변수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제하면 되죠. 그래서 이 함수 단위로 선언된 이 변수들, 요거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해제하긴 정말 편하겠어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쭉 순서 없이 막 변수를 할당하다 보면 그러면은 해제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선언되는 순서로 함수 선언이 아니라 함수가 호출되는 순서로 그 함수가 선언되는 순서로 변수 그룹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함수는 어차피 이전 함수로 돌아가려면 현재 함수를 종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함수를 이전 함수로 돌아가려면 현재 함수를 종료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해제를 차곡차곡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료 구조에서의 스택이랑은 용어 자체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스쳐 지나가듯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순서대로 쌓고 해제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자동 해제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그 변수를 다 추적하고 있으면 가능하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시작과 끝만 알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제하면 되겠군. 그게 이제 쉽게 되죠. 근데 요 구조가 아니라면 그럼 변수를 일일이 여기죠. 여기서 변수가 뭐 이 함수 순서랑 관계없이 막 선언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해제를 하려면은 여기에서 어떤 변수가 어디에 있고 그런 걸 일일이 다 추적을 하면 가능은 하겠어요. 이것처럼 편하게 되진 않겠지만요. 그거를 누군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바에서는 가비지 컬렉터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해제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 힙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자바 힙이라는 말이 그래서 힙 영역의 메모리도 가비지 컬렉터를 이용해서 자동 해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힙에서는 메모리가 자동 해제가 되지만요. 가비지 컬렉터를 이용해서요. 근데 시어너는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힙 영역의 메모리는 수동 해제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결국은 파이썬 자바도 C로 만든 구현체인 거니까요. 그런데 C 언어는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를 요새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레벨 고급 저급을 나누는 게 이제는 좀 상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적 로우 레벨인 기계어 어셈블리어 빼고는 나머지들은 이제 상대적인 저수준, 고수준, 추상화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로 샜네요. 어쨌든 C 언어에서는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C 언어를 이용해서 가비지 컬렉터를 만들어낸 파이썬 자바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어서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그 동적 메모리 할당과 포인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말록 함수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이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좀 없애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우선 말록 함수는 기능은 메모리를 할당하고 반환은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라고 하는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근데 이 말록이라고 하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리턴 타입이 보이드 포인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트면 인트 포인터로 반환하고 캐스팅하고요. 플롯이면 플롯 포인터 그렇게 바꾸죠. 그래도 되는 걸까요? 됩니다. 자, 인트 포인터든 보이드 포인터든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더블 포인터든 전부 다 값은 시작 주소,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예요. 캐스팅한다고 그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트 포인터, 보이드 포인터, 플롯 포인터, 더블 포인터의 그 자료형은 디레퍼런스 했을 때 그 포인터를 참조해서 값을 가져왔을 때 그때 무슨 자료형으로 가져올 건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이드 포인터인 게 보이드 포인터면 어딘가 가리키긴 하지만
가져올 건 없다. 가져와봤자 유효하지 않은 그런 자료형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값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트 포인터 알아봤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메모리에 선언된 할당량은 인트 4바이트 인티저로 보면은 40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포인터는 요 40바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포인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 주소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PTR 가지고 프리, 해제할 거잖아요. 그거 누가 알고 있을까요? 시작 주소만 던지면 거기에 40바이트가 할당돼 있을 거야. 그거 누가 알고 있을까요? 네, 프로세스 디스크립터가 알고 있죠. 프로세스 디스크립터는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록이라는 애가 메모리를 운영체제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시작 주소만 알면 몇 바이트 할당된 건지 알고 있는 거고요. 이 포인터는 이게 몇 바이트인지 몰라요. 시작 주소만 알고 있어요. 다만 그 할당된 범위 안에서만 건드리면 죽을 일은 없어요. 그건 운영체제가 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스팅, 여기 나온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죠. 인트 포인터, 더블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이건 그냥 그 주소값으로부터 읽었을 때 몇 바이트 가져와서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포인터랑 바이트 포인터는 똑같이 1바이트 가져온 건 같지만 해석은 캐릭터로 하냐, 바이트로 하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포인터 자료형은 주소값으로부터 읽을 때 몇 바이트 가져와서 어떻게 읽을까? 몇 바이트 가져와서 어떻게 해석할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자료형이 요 자체가 자료형이에요. 인트 포인터, 더블 포인터, 캐릭터 포인터. 뭐라 그러죠? 이걸 그냥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캐릭터 포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될게. 요거 자료형 뭐예요? 인트 포인터. 변수 이름은 뭐예요? PTR. 별 PTR 아닙니다. 변수 이름 별 PTR 아니에요. 몇 번을 강조를 더 할 겁니다. 이거 변수 이름 별 PTR 아니에요. 변수 이름 PTR. 자료형 인트 포인터. 요거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했으니까 요거 자료형 인트 포인터인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변수 이름 PTR. 자료형 인트 포인터. 이거 몇 번을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요것 때문입니다. 선언을 PTR로 해놓고 여기서 별을 또 붙였어요. 아,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선언을 PTR로 했는데 왜 또 별을 붙일까? 그럼 별 안 붙이는 건 뭐고 별 붙이는 건 또 뭐야? 요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딱 정해드릴게요. 한 번 선언한 이상 요 포인터를 지칭하는 건 PTR이에요. 왜냐하면 변수 이름이 PTR이니까요. 그러면 거기다 별을 왜 또 붙이냐? 요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별과 요 별은 다른 거예요. 요거는 포인터 자료형을 선언하는 별이고요. 요 별은 D reference입니다. 가서 가져와
가서 값가져와 라고 하는 디레퍼런스가 되겠어요. 역참조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여기 있어요. 이 PTR 별 안 찍었다고 포인터 아닌 거 아니에요. 선언할 때 인트 포인터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얘는 포인터고요. 거기에다 별 찍으면 가서 가져옵니다. 아, 아니죠. 가서 읽어옵니다.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서 가져오면 덮어 쓰는 게 아니고요. 가서 읽어옵니다. 가서 읽어옵니다. 읽어온다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는 여기를 가리키는 그 상태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레퍼런스 하면은 이 값에 액세스한다. 읽는다기보다 그 값에 액세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PTR 플러스 이름 뭐예요? 자, 요 별 빼고요. 이 별 손으로 딱 가리고요. 여기만 볼게요. PTR 플러스 1. 요 PTR의 자료형이 뭐죠? 인트 포인터. 인트 포인터니까 그 포인터에 플러스 1 하면 인트 4바이트만큼 증분된 그 주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에 더블 포인터면 PTR 플러스 1은 8바이트 증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인트니까요. 인트 포인터. 인트 포인터니까 PTR 플러스 1은 4바이트 증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길 가리켜요. 그리고 묶어서 그래서 괄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치는 거예요. 디레퍼런스 하는 거를 PTR에다 있다가 디레퍼런스 하는 게 아니라 PTR 플러스 1 4바이트 증분에다가 디레퍼런스에서 액세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괄호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디레퍼런스에서 여기다가 요 값에다가 플러스 1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은 이제 L 밸류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포인터 변수 그 자체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포인터 변수도 어딘가에 선언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리킨다고 해서 그 빅뱅 이전의 우주 밖에 어딘가 누가 뭐 존재한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빅뱅 이전에 누군가 밖에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도 그 자체에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인터 변수도 그 자체로 변수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면 몇 바이트 소모한 거예요? 여기서 소모된 메모리량 몇이에요? 48바이트 소모됐어요. 설명드릴게요. 인트는 4바이트 인티저 곱하기 10해서 40바이트 소모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PTR 변수 선언을 위해 8바이트가 선언됐습니다. 왜 8바이트죠? 이거는 이제 C 언어를 언제 배우셨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현대 CPU는 48비트 주소 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보통 30이 넘는 값에서 64 사이로 왔다 갔다라기보다 그 사이에 보통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32의 배수, 32보다 큰 32의 배수, 그 다음 뭐예요? 64죠. 그래서 64비트 주소 공간을 가져요. 64비트 주소 공간을 갖기 때문에 주소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 변수의 용량은 8바이트입니다. 얘 8바이트 먹어요. 요거 40바이트 먹어요. 얘가 아니죠. 얘가 요거지만 다시요. 얘가 요거의 반환값은 맞지만 요 40바이트 공간이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40바이트 먹었고 얘는 얘대로 8바이트 먹어서
48바이트 소모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48바이트. 그쵸? 자, 요거는 제가 그림 잘못 그렸어요. 이게 맞네요. 이 PTR 플러스 1은 뭐죠? 어, 자, 요거는 변수 선언이 된 상태고요. 요건 변수 선언이 된 거고, 요거는 레지스터. 레지스터에서 한번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연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 연산하려면 일단 요 메모리 PTR 변수를 CPU로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CPU로 끌고 온 값에다가 플러스 1 해서 역참조 하게 되지요. 그쵸? 그리고 요 값은 여기 변수로 따로 저장되는 건 아니라서 그림은 제가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요. 요거는 요 값을 CPU로 끌고 온 다음에 플러스 1 한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어요. 만약에 요 PTR의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를 해제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PTR을 리턴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끝을 보거나 풀이를 하거나요. 풀이 선언이라고 하니까 또 말이 이상해지네요. 여하간 이 안에서 풀이 선언을 하거나 이 PTR을 리턴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메모리를 해제할 근거를 상실하고 그게 곧 메모리 누수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죠. 동적 할당된 메모리의 해제.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요 시작 주소만 주면 얘는 요거밖에 몰라요. 요것만 주면 여기서부터 40바이트 할당됐다. 이건 운영체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친구 나왔어요. 별 친구 앰펄샌드 나왔어요. 별, 별 말고 앰펄샌드. 앰펄샌드는 요거는 어드레스 오브 반대 연산이죠. 자, 포인터의 어떤 거의 반대 연산이냐면 포인터의 반대 연산이 아니라 디레퍼런스 연산의 반대 연산이 되겠어요. 이 별이 포인터가 아니라 디레퍼런스의 친구인 어드레스 오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변수 앞에 앰펄샌드를 붙이면 그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된다. 이 말은 누구든 변수이기만 하면 그 앞에 앰펄샌드를 붙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설령 얘가 포인터, 인트 포인터라고 한들 얘조차도 요 주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앰펄샌드를 붙일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안 볼 거고 그 다음에 볼 거예요. 일단 베리어블 변수가 3 선언돼서 요 주소에 할당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다음 주소는 4바이트 띄어져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 요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요건 설명을 좀 다시 할게요. 네, 요게 맞겠어요. 요거 말고 우리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변수가 선언이 돼야 돼요. 변수 선언 안 됐죠?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오직이에요. 그럼 요건 뭐예요? 이거는 어드레스 오브 연산을 해서 레지스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잊어먹게 되는 그런 값이 되는 거죠. 변수 선언 안 했기 때문에 메모리에 안 들어갑니다. 레지스터에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할게요.
자, 이 코드 보죠. 베리어블은 3. 그 다음에 앰펄샌드 베리어블 해서 어드레스 오브 연산을 하고 뭔진 모르겠지만 캐스팅을 해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보죠. 얘의 값은 뭐예요? 십진수인가요? 십진수는 맞아요. 근데 십진수는 뭐예요? 십진수의 값. 그 십진수의 값은 베리어블 변수의 주소값, 그 주소값을 십진수로 해석한 값입니다. 그 값을 다시 주소값으로 바꿨다고 해서 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 내용 볼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로 보지 말고요. 우리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저 지금 인텔리센스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빌드 컴파일 한번 하고요. 요 사이에 이상한 값이 들어있었네요. 자, 아까 설명드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단점 여기다가 중단점 잡고 한번 디버깅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걸려 있고요. 요거 세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베리어블 변수에는 3 들어있죠. 4바이트 인티저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4바이트 띄어있는 요 점, 요 하나씩 보죠. 이렇게요. 베리어블 3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4바이트 띈 시점에 그 다음에 여기에 long 해가지고 어드레스 오브 베리어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바이트니까 모자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요 8바이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죠. 처음부터 베리어블 3 여기에 4바이트만큼 들어있고요. 거기서 4바이트 띈 곳에 요게 8바이트 들어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요 어드레스 오브 베리어블 인트 포인터로 캐스팅한 값이 여기 들어있어요. 네, 여기 들어있어요. 어떤가요? 요게 베리어블의 값이고요. 요게 어드레스 오브 베리어블의 값이고요. 요게 포인트 어드레스 오브 베리어블. 아, 변수 이름 짓는 거 힘듭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있어요. 어떤가요? 값이 같아요. 얘는 롱 타입이고요. 얘는 인트 포인터 값이에요. 둘 다 값은 요 값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둘 다
요 값을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 앞에는 리딩 제로죠. 요걸 이제 64바이트로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48비트 어드레스라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64비트, 8비트 주소로 표현하다 보니까 앞에 리딩 제로가 붙는 겁니다. 어쨌든 용량 보면 4, 8, 8, 그쵸? 롱이니까 8, 인트 포인터니까 포인터 주소는 인트 포인터든 보이드 포인터든 플롯 포인터든 포인터면 8, 어드레스니까요. 4, 8, 8. 그래서 4, 아니죠. 여기가 4가 아니라 요 사이, 요 사이 8, 죄송합니다. 요 사이 4바이트 간격, 요 사이 8바이트 간격, 그리고 그 다음 변수도 8바이트 간격이 띄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가 4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 그렇게요. 값이 같아요. 얘는 베리어블의 어드레스 오브 한 값이고요. 얘는 요거를 캐스팅한 값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 베리어블의 그 어드레스 오브 한 그 값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단지 우리가 그 값을 해석하는 것만 롱이 아니라 인트 포인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찍히는 건 베리어블은 3 그리고 어드레스 오브 베리어블은 네, 롱 타입 10진수로 해석을 해서 찍을 뿐이고요. 그리고 요거 어드레스 오브 베리어블의 주소 요게 찍힐 거예요. 여기 있죠? DF48 DF48 보이시죠? 그래서 요걸 출력을 한 건 포인터 변수도 포인터 변수도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건 뭐예요? 포인터 어드레스 오브 베리어블 요거의 주소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게 찍힐 겁니다. 볼까요? 그렇죠. 포인터 변수도 자기 주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어드레스 오브 베리어블 요거죠. 타입은 롱 타입이에요. 타입이 롱 타입이니까 이걸 다시 인트 포인터로 해석하기 위해 인트 포인터로 해석하고요.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 d 레퍼런스 연산을 해서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지식을 활용해서 한번 수압 함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인터 다루게 되면 이제 거의 국룰로 쓰는 연습 문제가 수압 함수 되겠어요. 이 수압 함수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수압 함수 말씀드리기 앞서서 시언어는 한 변수 전달, 매개 변수 전달을 call by value로 한다라는 거. 이거는 근데 상당히 그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요. 여기도 말씀을 드리면 call by value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포인터 변수를 넘길 때에도 포인터 변수의 값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베리어블이랑 뉴 베리어블 이 두 개를 바꾸고 싶어요. 여기다 넘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두 개의 값을 바꾸죠. 그렇게 하면 동작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테스트니까 그냥 보이드 메인으로 선언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안 바뀝니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네, 이렇게 연습을 하죠. 그래서 함수를 바꾸기 전후로 한 번씩 찍죠. 그래서 임시 변수 선언하고 임시 변수는 이걸로 담아두고 있다가 얘를 바꾸고 얘는 임시 변수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파이썬 많이 쓰던 그 경험 때문에 또 이렇게 됩니다. 안 바뀌죠? 이게 안 바뀌는 이유가 이 변수가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값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의 주소값을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오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어드레스 오브 하면 데이터 타입은 뭐예요? 얘가 인트니까 인트 포인터, 얘도 인트 포인터. 그래서 얘를 인트 포인터로 바꾸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값에 액세스하기 위해 dereference, 여기에 있는 값에 액세스하기 위해 dereference, 여기에 있는 값에 액세스하기 위해 dereference,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값에 액세스하기 위해 dereference 하면 바뀌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그게 수압 예제 되겠습니다. 네, 요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포인터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으니 이제 구조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터를 먼저 알고 나서 구조체를 알아보는 이유. 요거는 네, 구조체를 함수에 넘기는 그 상황 때문이에요. 구조체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자료형을 묶어서 새로 정의한 추상 자료형. 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체는 꽤나 그 덩어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구조체 안에 이미지 같은 거 담고 있으면 또 엄청 커질 수 있어요. 자, 구조체를 함수에 넘기면 값복사 발생합니다. 구조체를 함수에 넘겼을 때만 값복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값을 넘겼기 때문에 값복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구조체든 일반 변수든 포인터 변수든 가리지 않고 싹 다 값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 용량이 크면 큰 양의 값복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순서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메모리 얼라인먼트 2교시 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구조체 선언하고 값 집어넣고 함수 호출해서 그레이드 받아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레이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레이드 뭐라 그러죠? 설정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값이 바뀔까요? 콜 바이 밸류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단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잡을게요. 여기다가 리턴 하나 넣어야겠는데요. 다시요. 중단점 여기 하나 잡을게요. 아이고, 저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호출할 때 먼저 여기 딱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빠져나오면 여기 딱 걸리겠죠? 그때 요 매개 변수의 값, 그 다음에 요 전달받은 매개 변수의 값, 그렇게 한번 디버깅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왔어요. S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홍, 길, 동, 네임 들어갔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야? 데이터 스트럭처 좀 더 봐야겠네요.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S 현재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온 상태에서 이 스튜던트 구조체 S가 보이니까요. S의 값을 들여다봤더니 그죠? S의 주소를 자, 아직 디버깅 방법 2교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랑 그레이드가 있는데 스코어는 값이 없을 거고 그레이드에 90점이 어딘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레이드에 90점이 있고요.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메모리 주소값이 뭐다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요 S의 주소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튜던트 구조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걔 주소가 여기 있다.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컨티뉴 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S 없어요. 스튜던트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홍, 길, 동, 그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그다음에 90점 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구조체가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df빵빵 아까 뭐였어요? DEDB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튜던트의 주소랑 여기에 있는 S의 주소는 달라요. 요거 여기서 보는 S 값의 주소랑 여기서 보는 스튜던트 값의 주소는 달라요. 여기선 그거 하나 딱 본 거예요. 값은 같지만 주소는 어디 있어요?
다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 주소가 다르냐면 값이 다른 주소에 복사가 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즉 스택 영역에 복사가 돼서 네, 함수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값이 안 바뀌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큰 이렇게 아까 제가 64바이트씩이나 이렇게 메모리 들여다봐야 돼요. 즉 요거는 값복사가 그냥 인트나 캐릭터, 플로트 이런 거 전달하는 것보다 값복사가 많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게 주소의 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소값, 주소의 값이 아니라 주소값 전달해요.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계산점. 굳이 여기 안 잡고 여기서 잡아도 보이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걸렸습니다. 아이고, 25에 왜 안 들어왔죠? 잠시만요. 브레이크 25. 이거 빌드를 잠시만요. 어? 여기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는 걸리는데 잠깐만요. 걸리잖아요. 잠깐만요. 중단점이 여기도 잡히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잡혔어요. 자,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걸렸어요. 여기 걸렸으면 이거 보이죠? 그쵸? 그러면 아, 요 S는 뭐예요? S는 주소값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돼요. 홍, 길, 동 쭉쭉쭉 맞구나 알 수 있죠. 주소값 요거 그리고 스튜던트 맞구나 거까지만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컨티뉴 여기 들어왔어요. 이제 S는 안 보이고 스튜던트는 보여요. 스튜던트 볼까요? 이거는 포인터 변수 아니니까 어드레스 오브 연산해줘야죠. 홍, 길, 동 얘는 70점인가요? 70점인가 보네요. 아 그러네요. 그죠? 맞구나 하고요. 변수 주소 이름 주소 값 까먹었어요. df10 맞나요? 맞네요. 그쵸? 자, 여기서 바라보는 S랑 여기서 바라보는 스튜던트는 이제 같네요. 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 스튜던트의 어드레스랑 요 S의 값이 같은 겁니다. 그죠? 요 S의 주소는 또 달라요. 그거 볼게요.
자, 요거는 뭐예요? 요 주소에 있는 값이죠. 그쵸? 그럼 얘 주소는 뭐 했을까요? 얘 주소. 얘 주소에는 요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값. 이 값이 S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 가서 64바이트 긁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봐야 돼요. 다시요. 요 값. 요 값이 정확히 여기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다가 오늘 처음 보는 이 주소에 누군가 값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 값복사 누가 했을까요? 얘가 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넘겼다고 해서 포인터를 넘겨도 그 포인터의 값복사는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언어를 우리가 call by value라고는 하지만 call by reference처럼 동작을 한다, 동작을 시킬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값복사가 어찌됐든 일어나요. 그러나 포인터를 전달하면 아무리 큰 변수를 전달하더라도 포인터를 전달하면 8바이트 값복사만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구조체를 넘길 때 그 값복사를 하지만 포인터 값만 8바이트만 복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포인터를 넘겨서 좀 더 메모리 공간을 절약하고 속도도 성능도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1교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언어 프로그램에서 변수, 스택, 힙, 영역 그렇게 알아봤고요. 스택은 자동 변수, 힙은 수동 해제. 자동 해제든 수동 해제든 디스크처럼 생각하면 이걸 누군가는 지워줘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동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변수 선언할 때 사용하는 별과 디레퍼런스의 별은 다른 용도다라는 거고요. 앞의 별은 변수 타입, 뒤의 별은 역참조. 그리고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아닌 변수든 누구든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도 앰플샌드 붙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포인터 변수 그 자체가 저장된 그곳의 주소가 나올 거고요. 아까 구조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1교시 마치고요. 이제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